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덥고 습한 여름날 오후, 땀에 젖은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 그리고 차가운 콜라 한 캔을 집어듭니다. 치익 하는 청량한 소리와 함께 캔을 따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뇌를 강타하는 짜릿한 탄산과 달콤함.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가루, 설탕은 혀끝에는 천국을 선물하지만 우리의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몸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독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이 설탕을 향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달콤함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갑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그 달콤함,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당신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한 청구서를 내민 것입니다. 정치판에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몇 가지 금기, 이른바 영린이 존재합니다. 그중 단연일 순위는 바로 증세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더 뜯어간다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정권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감히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위험천만한 뇌관을 스스로 건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설탕 부담금입니다. 이에 야당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미쳐 날뛰는데 서민들이 콜라 하나도 마음 편히 못 마시게 하느냐며 이것은 설탕세 폭탄이자 서민의 고열을 짜내는 꼼수라고 맹폭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사양한다며 링 위로 올라와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총선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승산이 희박해 보이는 설탕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쓴 약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국가 곳간을 채우기 위한 교묘한 정치적 술수일까요?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죄악세 신택스의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민들의 유일한 기호품인 담배에 세금을 매겨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 한다며 서민 증세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공수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설탕의 값을 매기려 하고 보수 진영은 과거 민주당이 썼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건강 증진이고 남이 하면 서민 증세가 되는, 정치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내로남불의 역사가 무한히 반복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변호사 출신이자 행정의 달인인 그는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다시 세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세금은 걷어서 도로도 깔고 공무원 월급도 주는 정부가 알아서 쓰는 쌈짓돈입니다. 하지만 부담금은 다릅니다. 원인 제공자에게 돈을 걷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써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돈입니다. 이 대통령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대중적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고 당뇨에 걸리면 결국 누가 치료합니까? 결국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며
자기 관리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이 설탕 과용자들의 치료비로 줄줄 새 나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인 제공자에게 건강부담금을 걷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쓰고 대신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소위 이재명식 기본소득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걷어서 돌려준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강력한 글로벌 권위를 방패로 삼아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나쁜 설탕에 징벌적 비용을 물려 착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치는 수학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실은 논리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입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점심값 1만 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00원 하던 콜라가 2,000원이 되고 믹스커피 가격마저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자 박탈감의 문제입니다. 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돈이 떨어지니 말장난으로 꼼수 증세를 하려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만만한 서민들이 마시는 음료수에 빨대를 꽂아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 한다. 는 감성호소 전략은 팍팍한 삶을 사는 대중들에게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나 억지 조작, 왜곡은 사양한다며 타협 없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이슈를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닌 개혁대 방해역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지켜보는 심판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론은 건강정의라는 대의 명분과 내 지갑 털리기라는 현실적 공포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팩트를 중시하는 젊은 층, 특히 2030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탕후루나 마라탕 열풍으로 인한 청소년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일 리 없으니 금융치료만이 답이다라는 냉철한 시각입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민감한 4, 5세대와 일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말이 좋아 부담금이지 결국 기업들이 그 돈을 낼 리 만무하고 100%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헬조선에서 유일한 낙인 단맛까지 뺏어가느냐는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또한 과거 담뱃세를 걷어서 흡연 부스를 만들기는커녕 엉뚱한 곳에 썼던 전례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번에 걷는 부담금이 진짜 건보료 인하로 이어질지 정부를 불신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 거둘 때는 명분이 좋지만 쓸 때는 깜깜이더라는 학습 효과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양약고구,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에게 아주 쓴 약을 강제로 먹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비만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치료할 획기적인 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탕 소비가 줄고 국민이 건강해지며 보험료가 내려간다면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개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였듯 고통 없는 개혁 또한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쓴 약을 삼키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위로해주던 작은 달콤함마저 뺏어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걷어들인 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또다시 눈먼 돈이 되어 사라진다면 이 정책은 정권을 향한 치명적인 독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피하지 말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싫다는 떼쓰기도
대통령의 말이니 무조건 옳다는 맹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설탕 부담금으로 인해 당장 내가 편의점에서 낼 콜라값 500원의 인상분과 그로 인해 훗날 줄어들 나의 건강보험료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짜 점심뿐만 아니라 공짜 건강의 시대도 끝났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집어든 그 설탕 한 스푼, 이제는 그 달콤함의 무게만큼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승부수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쓴 약이 될까요? 아니면 서민들을 울리는 독배가 될까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